때는 조선 후기, 상업이 꽃피우던 개성의 어느 한적한 골목길에 매화루라는 이름의 이름난 기생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갓 20살이 된 만덕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지요. 만덕은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총명함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덕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부모님은 결국 어린 만덕을 차가운 기생집 문 앞에 두고 하염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만덕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기생들은 울고 있는 어린 만덕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어린 만덕은 매일 밤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만덕은 슬픔을 딛고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 굳은 다짐이 만덕을 더욱 치열하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덕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언어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개성에 와서 장사를 할 때면 만덕이 통역을 도맡아 했습니다. 유창하게 청나라 말을 구사하는 만덕을 보고 청나라 상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이 기생은 참으로 똑똑하구나. 보통 내기가 아니야. 청나라 상인들은 만덕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덕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거래에 대한 감각 또한 남달랐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찾고 어떤 가격에 거래하고 싶어 하는지를 눈빛만 봐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인 김웅수가 매화루를 찾아왔습니다. 김웅수는 왕실과 고위 양반들의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도 개성에 부유한 양반들이 김웅수를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이마가 넓고 귀가 두터우니 재물운이 좋을 것이네. 김웅수는 한 양반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나 코끝이 뾰족하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을 조심해야겠어. 양반들은 김웅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관상은 놀랍도록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관상을 모두 봐준 김웅수는 매화루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차를 내오던 만덕과 마주친 김웅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만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김웅수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이런. 이 기생의 관상이. 김웅수는 속으로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만덕의 이마는 넓고 맑게 빛났으며 눈은 호수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특히 코의 모양과 입술의 형태를 보니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재물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만, 아가씨. 김웅수가 만덕을 불렀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겠나? 만덕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김웅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관상을 보니 하늘이 내린 재물운을 가지고 있구려. 지금은 그 운이 미천한 신분에 막혀있는 듯하나 때가 되면 나라를 뒤흔들 큰 부자가 될 상이야. 만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생인 자신이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가씨의 상제는 정말 놀라울 정도야. 장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언젠가 큰 거상이 될 터이니 그때가 되거든 그 부를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베풀며 살게나. 이 말을 남긴 김웅수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김웅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운이 있을까? 만덕은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개성에서는 홍삼 무역이 크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홍삼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기며 높은 값을 치르고 사갔기 때문입니다. 이 홍삼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개성상단의 대방, 이철영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철영은 중요한 거래를 위해 종종 매화루에서 청나라 상인들을 대접했고 그때마다 만덕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철영은 만덕의 총명함과 상업적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기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러던 중 만덕에게 운명을 바꿀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매화루에는 청나라 대상단의 단주까지 초청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홍삼 거래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만덕은 평소처럼 통역을 맡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술에 취한 청나라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그들이 뒤에서 나누는 음흉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홍삼을 헐값에 사들여야 하네. 그래, 우리 모두 단합해서 홍삼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면 저 조선 놈들이 당황할 것이야. 홍삼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우리가 아주 헐값에 사주겠다고 하면 고마워하며 팔 것이야. 이 대화를 들은 만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음모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만덕은 즉시 이철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만덕은 이철영을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대방월은 청나라 상인들이 홍삼값을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합하여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의 계략대로 된다면 개성상단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만덕아, 그것이 정말 확실한 정보이냐? 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대방어른을 찾아와 거래 중단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철영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덕이 이철영을 찾아왔습니다. 대방어른, 혹시 제가 한 가지 계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창고에 홍삼을 불태워버리는 신용을 하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그 귀한 홍삼을 불태우라고. 네, 청나라 상인들의 계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홍삼을 사야만 합니다. 청나라 귀족들이 홍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대방어른께서 홍삼을 모두 불태워 차라리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면 그들은 홍삼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될 것입니다. 이철영은 만덕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실로 기발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홍삼을 사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청나라 상인들이 이철영을 찾아왔습니다. 이 대방, 우리는 앞으로 홍삼을 사지 않기로 했소. 청나라 상단 단주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철영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홍삼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소. 뭐라고? 이철영은 정말로 홍삼 창고로 가부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홍삼들이 활활 타오르자 청나라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방어른, 잠깐만 기다리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그렇다면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우리가 홍삼을 더 비싸게 사겠소. 지금까지보다 2배 비싼 값에 사겠소이다. 이철영은 만덕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덕의 계책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이철영은 만덕을 따로 불렀습니다. 만덕아,
내 지혜 덕분에 우리 상단이 큰 위기를 넘겼다.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대방어른. 만덕아, 내가 제안이 하나 있다.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말고 내 수양딸이 되어 상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만덕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기생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괜찮을까요? 물론이다. 너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오늘부터 너는 이만덕이다. 그렇게 만덕은 이철영의 수양딸이 되어 개성상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단에는 오랫동안 일해온 행수 도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만덕이 못마땅했습니다. 기생 출신이 뭘 안다고. 게다가 대방님의 수양딸이라니. 내 자리를 넘보는 게 분명해. 도안은 만덕을 쫓아내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 귀한 비단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방님, 큰일 났습니다. 만덕이가 비단을 몰래 빼돌려 기생집에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이철영은 만덕을 믿고 싶었지만 도안의 말이 그럴듯하여 만덕과 도안을 함께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만덕아, 내가 정말 비단을 가져갔느냐? 대방어른,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기생집 사람들이 만덕이가 비단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영은 며칠 동안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비단을 빼돌린 범인이 바로 도안 자신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안은 평소 비단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 죄를 만덕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도안, 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죄 없는 만덕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당장 상단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 거라. 도안은 쫓겨났고 이철영은 만덕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만덕아, 의심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괜찮습니다. 대방어른. 저를 믿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만덕은 상단에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5년마다 인삼유통권을 새로 배정했는데 이를 따내기 위한 상단들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대방어른, 인삼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유통체계를 혁신하여 관청에 제안하면 어떨까요? 이철영은 만덕의 획기적인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개성상단은 인삼 유통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만덕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만덕아, 이번에도 내 덕분이다. 이제 너를 행수로 승진시키겠다. 행수가 된 만덕은 더욱 뛰어난 상업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의 큰 국가 행사가 열릴 것을 예측하고 미리 비단을 대량으로 확보해 두었다가 비싼 값에 팔아 상단에 큰 이익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은을 대량으로 사들여가면서 나라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고심하던 임금은 이철영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대방, 지금 우리나라의 은이 모두 청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네? 이대로 가면 조선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니 방도를 찾아보게.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이철영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만덕이 다시 한번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대방어른, 은 대신 홍삼으로 결제를 하면 어떨까요? 청나라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홍삼이니 홍삼 자체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즉시 시행되었고 조선의 은 유출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로로 이철영은 만덕을 자신을 이을 대행수로 승진시켰습니다. 만덕아, 이제 너는 나의 진정한 후계자다. 어느 날 만덕은 자연의 변화를 읽고 다음 해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측했습니다. 대방어른, 내년에 흉년이 들 것 같습니다. 미리 곡식을 대량으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과연 다음 해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만덕은 이철영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준비한 곡식을 그냥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이철영은 만덕의 뜻을 받아들여 곡식을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이 소식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익만 좋지 않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진정한 거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철영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덕아,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상인이다. 앞으로 상단을 잘 이끌고 언제나 백성들을 잊지 말 거라. 이철영의 유지를 받든 만덕은 개성상단의 대방이 되어 상단을 더욱 발전시켰고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부와 명예에 취하지 않고 어린 시절 관상가 김웅수의 당부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웠으며 병든 사람들을 위한 약방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기생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덕의 선행은 전국에 알려졌고 임금은 그녀의 공덕을 높이 특별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 만덕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거상이다. 앞으로 의상, 즉 의로운 상인이라는 칭호를 내린다. 의상은 상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만덕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대방어른, 저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만덕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개성상단을 이끌며 백성들을 위한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에까지 알려졌고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만덕의 이야기는 후세에 오랫동안 전해지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귀한 교훈. 때는 조선 후기 상업이 꽃피우던 개성의 어느 한적한 골목길에 매화루라는 이름의 이름난 기생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갓 20살이 된 만덕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지요. 만덕은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총명함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덕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부모님은 결국 어린 만덕을 차가운 기생집 문 앞에 두고 하염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만덕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기생들은 울고 있는 어린 만덕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어린 만덕은 매일 밤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만덕은 슬픔을 딛고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 굳은 다짐이 만덕을 더욱 치열하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덕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언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개성에 와서 장사를 할 때면 만덕이 통역을 도맡아 했습니다. 유창하게 청나라 말을 구사하는 만덕을 보고 청나라 상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이 기생은 참으로 똑똑하구나. 보통 내기가 아니야. 청나라 상인들은 만덕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덕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거래에 대한 감각 또한 남달랐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찾고 어떤 가격에 거래하고 싶어 하는지를 눈빛만 봐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인 김웅수가 매화루를 찾아왔습니다. 김웅수는 왕실과 고위 양반들의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도 개성에 부유한 양반들이 김웅수를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이마가 넓고 귀가 두터우니 재물운이 좋을 것이네. 김웅수는 한 양반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나 코끝이 뾰족하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을 조심해야겠어. 양반들은 김웅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관상은 놀랍도록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관상을 모두 봐준 김웅수는 매화루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차를 내오던 만덕과 마주친 김웅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만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김웅수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이런. 이 기생의 관상이. 김웅수는 속으로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만덕의 이마는 넓고 맑게 빛났으며 눈은 호수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특히 코의 모양과 입술의 형태를 보니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재물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만, 아가씨. 김웅수가 만덕을 불렀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겠나? 만덕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김웅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관상을 보니 하늘이 내린 재물운을 가지고 있구려. 지금은 그 운이 미천한 신분에 막혀있는 듯하나 때가 되면 나라를 뒤흔들 큰 부자가 될 상이야. 만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생인 자신이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가씨의 상제는 정말 놀라울 정도야. 장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언젠가 큰 거상이 될 터이니 그때가 되거든 그 부를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베풀며 살게나. 이 말을 남긴 김웅수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김웅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운이 있을까? 만덕은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개성에서는 홍삼 무역이 크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홍삼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기며 높은 값을 치르고 사갔기 때문입니다. 이 홍삼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개성상단의 대방, 이철영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철영은 중요한 거래를 위해 종종 매화루에서 청나라 상인들을 대접했고 그때마다 만덕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철영은 만덕의 총명함과 상업적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기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러던 중 만덕에게 운명을 바꿀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매화루에는 청나라 대상단의 단주까지 초청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홍삼 거래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만덕은 평소처럼 통역을 맡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술에 취한 청나라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그들이 뒤에서 나누는 음흉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홍삼을 헐값에 사들여야 하네. 그래, 우리 모두 단합해서 홍삼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면 저 조선 놈들이 당황할 것이야. 홍삼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우리가 아주 헐값에 사주겠다고 하면 고마워하며 팔 것이야. 이 대화를 들은 만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음모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만덕은 즉시 이철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만덕은 이철영을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대방월은 청나라 상인들이 홍삼값을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합하여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의 계략대로 된다면 개성상단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만덕아, 그것이 정말 확실한 정보이냐? 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대방어른을 찾아와 거래 중단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철령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덕이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대방어른, 혹시 제가 한 가지 계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창고에 홍삼을 불태워버리는 신용을 하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그 귀한 홍삼을 불태우라고. 네, 청나라 상인들의 계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홍삼을 사야만 합니다. 청나라 귀족들이 홍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대방어른께서 홍삼을 모두 불태워 차라리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면 그들은 홍삼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될 것입니다. 이철령은 만덕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실로 기발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홍삼을 사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청나라 상인들이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이 대방, 우리는 앞으로 홍삼을 사지 않기로 했소. 청나라 상단 단주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철령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홍삼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소. 뭐라고? 이철령은 정말로 홍삼 창고로 가부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홍삼들이 활활 타오르자 청나라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방어른. 잠깐만 기다리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그렇다면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우리가 홍삼을 더 비싸게 사겠소. 지금까지보다 2배 비싼 값에 사겠소이다. 이철령은 만덕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덕의 계책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이철령은 만덕을 따로 불렀습니다. 만덕아, 내 지혜 덕분에 우리 상단이 큰 위기를 넘겼다.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대방어른. 만덕아, 내가 제안이 하나 있다.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말고 내 수양딸이 되어 상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만덕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기생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괜찮을까요? 물론이다. 너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오늘부터 너는 이만덕이다. 그렇게 만덕은 이철령의 수양딸이 되어 개성상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단에는 오랫동안 일해온 행수 도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만덕이 못마땅했습니다. 기생 출신이 뭘 안다고. 게다가 대방님의 수양딸이라니. 내 자리를 넘보는 게 분명해. 도안은 만덕을 쫓아내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 귀한 비단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방님, 큰일 났습니다. 만덕이가 비단을 몰래 빼돌려 기생집에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이철령은 만덕을 믿고 싶었지만 도안의 말이 그럴듯하여 만덕과 도안을 함께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만덕아, 내가 정말 비단을 가져갔느냐? 대방어른,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기생집 사람들이 만덕이가 비단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철령은 며칠 동안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비단을 빼돌린 범인이 바로 도안 자신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안은 평소 비단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 죄를 만덕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도안, 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죄 없는 만덕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당장 상단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도안은 쫓겨났고 이철령은 만덕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만덕아, 의심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괜찮습니다. 대방어른. 저를 믿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만덕은 상단에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5년마다 인삼 유통권을 새로 배정했는데 이를 따내기 위한 상단들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대방어른, 인삼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유통체계를 혁신하여 관청에 제안하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만덕의 획기적인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개성상단은 인삼 유통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만덕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만덕아, 이번에도 내 덕분이다. 이제 너를 행수로 승진시키겠다. 행수가 된 만덕은 더욱 뛰어난 상업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의 큰 국가 행사가 열릴 것을 예측하고 미리 비단을 대량으로 확보해두었다가 비싼 값에 팔아 상단에 큰 이익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은을 대량으로 사들여가면서 나라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고심하던 임금은 이철령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대방, 지금 우리나라의 은이 모두 청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네? 이대로 가면 조선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니 방도를 찾아보게.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이철령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만덕이 다시 한번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대방어른, 은 대신 홍삼으로 결제를 하면 어떨까요? 청나라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홍삼이니 홍삼 자체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즉시 시행되었고 조선의 은 유출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로로 이철령은 만덕을 자신을 이을 대행수로 승진시켰습니다. 만덕아, 이제 너는 나의 진정한 후계자다. 어느 날 만덕은 자연의 변화를 읽고 다음 해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측했습니다. 대방어른, 내년에 흉년이 들 것 같습니다. 미리 곡식을 대량으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과연 다음 해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만덕은 이철령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준비한 곡식을 그냥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만덕의 뜻을 받아들여 곡식을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이 소식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익만 좋지 않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진정한 거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철령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덕아,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상인이다. 앞으로 상단을 잘 이끌고 언제나 백성들을 잊지 말 거라. 이철령의 유지를 받든 만덕은 개성상단의 대방이 되어 상단을 더욱 발전시켰고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부와 명예에 취하지 않고 어린 시절 관상가 김웅수의 당부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웠으며 병든 사람들을 위한 약방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기생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덕의 선행은 전국에 알려졌고 임금은 그녀의 공덕을 높이 특별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만덕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거상이다. 앞으로 의상, 즉 의로운 상인이라는 칭호를 내린다. 의상은 상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만덕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대방어른, 저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만덕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개성상단을 이끌며 백성들을 위한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에까지 알려졌고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만덕의 이야기는 후세에 오랫동안 전해지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귀한 교훈. 때는 조선 후기, 상업이 꽃피우던 개성의 어느 한적한 골목길에 매화루라는 이름의 이름난 기생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갓 20살이 된 만덕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지요. 만덕은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총명함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덕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부모님은 결국 어린 만덕을 차가운 기생집 문 앞에 두고 하염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만덕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기생들은 울고 있는 어린 만덕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어린 만덕은 매일 밤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만덕은 슬픔을 딛고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 굳은 다짐이 만덕을 더욱 치열하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덕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언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개성에 와서 장사를 할 때면 만덕이 통역을 도맡아 했습니다. 유창하게 청나라 말을 구사하는 만덕을 보고 청나라 상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이 기생은 참으로 똑똑하구나. 보통 내기가 아니야. 청나라 상인들은 만덕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덕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거래에 대한 감각 또한 남달랐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찾고 어떤 가격에 거래하고 싶어 하는지를 눈빛만 봐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인 김웅수가 매화루를 찾아왔습니다. 김웅수는 왕실과 고위 양반들의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도 개성에 부유한 양반들이 김웅수를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이마가 넓고 귀가 두터우니 재물운이 좋을 것이네. 김웅수는 한 양반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나 코끝이 뾰족하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을 조심해야겠어. 양반들은 김웅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관상은 놀랍도록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관상을 모두 봐준 김웅수는 매화루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차를 내오던 만덕과 마주친 김웅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만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김웅수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이런. 이 기생의 관상이. 김웅수는 속으로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만덕의 이마는 넓고 맑게 빛났으며 눈은 호수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특히 코의 모양과 입술의 형태를 보니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재물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만, 아가씨. 김웅수가 만덕을 불렀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겠나? 만덕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김웅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관상을 보니 하늘이 내린 재물운을 가지고 있구려. 지금은 그 운이 미천한 신분에 막혀있는 듯하나 때가 되면 나라를 뒤흔들 큰 부자가 될 상이야. 만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생인 자신이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가씨의 상제는 정말 놀라울 정도야. 장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언젠가 큰 거상이 될 터이니 그때가 되거든 그 부를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베풀며 살게나. 이 말을 남긴 김웅수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김웅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운이 있을까? 만덕은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개성에서는 홍삼 무역이 크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홍삼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기며 높은 값을 치르고 사갔기 때문입니다. 이 홍삼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개성상단의 대방, 이철영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철령은 중요한 거래를 위해 종종 매화루에서 청나라 상인들을 대접했고 그때마다 만덕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철령은 만덕의 총명함과 상업적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기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러던 중 만덕에게 운명을 바꿀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매화루에는 청나라 대상단의 단주까지 초청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홍삼 거래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만덕은 평소처럼 통역을 맡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술에 취한 청나라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그들이 뒤에서 나누는 음흉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홍삼을 헐값에 사들여야 하네. 그래, 우리 모두 단합해서 홍삼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면 저 조선 놈들이 당황할 것이야. 홍삼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우리가 아주 헐값에 사주겠다고 하면 고마워하며 팔 것이야. 이 대화를 들은 만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음모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만덕은 즉시 이철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만덕은 이철영을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대방월은 청나라 상인들이 홍삼값을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합하여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의 계략대로 된다면 개성상단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만덕아, 그것이 정말 확실한 정보이냐? 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대방어른을 찾아와 거래 중단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철영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덕이 이철영을 찾아왔습니다. 대방어른, 혹시 제가 한 가지 계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창고에 홍삼을 불태워버리는 신용을 하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그 귀한 홍삼을 불태우라고. 네, 청나라 상인들의 계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홍삼을 사야만 합니다. 청나라 귀족들이 홍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대방어른께서 홍삼을 모두 불태워 차라리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면 그들은 홍삼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될 것입니다. 이철영은 만덕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실로 기발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홍삼을 사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청나라 상인들이 이철영을 찾아왔습니다. 이 대방, 우리는 앞으로 홍삼을 사지 않기로 했소. 청나라 상단 단주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철영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홍삼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소. 뭐라고? 이철영은 정말로 홍삼 창고로 가부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홍삼들이 활활 타오르자 청나라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방어른, 잠깐만 기다리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그렇다면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우리가 홍삼을 더 비싸게 사겠소. 지금까지보다 2배 비싼 값에 사겠소이다. 이철영은 만덕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덕의 계책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이철영은 만덕을 따로 불렀습니다. 만덕아, 내 지혜 덕분에 우리 상단이 큰 위기를 넘겼다. 정말 고맙다. 별말씀을요, 대방어른. 만덕아, 내가 제안이 하나 있다.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말고 내 수양딸이 되어 상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만덕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기생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괜찮을까요? 물론이다. 너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오늘부터 너는 이만덕이다. 그렇게 만덕은 이철영의 수양딸이 되어 개성상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단에는 오랫동안 일해온 행수 도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만덕이 못마땅했습니다. 기생 출신이 뭘 안다고. 게다가 대방님의 수양딸이라니. 내 자리를 넘보는 게 분명해. 도안은 만덕을 쫓아내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 귀한 비단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방님, 큰일 났습니다. 만덕이가 비단을 몰래 빼돌려 기생집에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이철영은 만덕을 믿고 싶었지만 도안의 말이 그럴듯하여 만덕과 도안을 함께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만덕아, 내가 정말 비단을 가져갔느냐? 대방어른,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기생집 사람들이 만덕이가 비단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영은 며칠 동안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비단을 빼돌린 범인이 바로 도안 자신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안은 평소 비단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 죄를 만덕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도안, 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죄 없는 만덕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당장 상단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 거라. 도안은 쫓겨났고 이철영은 만덕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만덕아, 의심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괜찮습니다. 대방어른. 저를 믿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만덕은 상단에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5년마다 인삼유통권을 새로 배정했는데 이를 따내기 위한 상단들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대방어른, 인삼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유통체계를 혁신하여 관청에 제안하면 어떨까요? 이철영은 만덕의 획기적인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개성상단은 인삼 유통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만덕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만덕아, 이번에도 내 덕분이다. 이제 너를 행수로 승진시키겠다. 행수가 된 만덕은 더욱 뛰어난 상업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의 큰 국가 행사가 열릴 것을 예측하고 미리 비단을 대량으로 확보해두었다가 비싼 값에 팔아 상단에 큰 이익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은을 대량으로 사들여가면서 나라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고심하던 임금은 이철영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대방, 지금 우리나라의 은이 모두 청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네? 이대로 가면 조선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니 방도를 찾아보게.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이철영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만덕이 다시 한번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대방어른, 은 대신 홍삼으로 결제를 하면 어떨까요? 청나라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홍삼이니 홍삼 자체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즉시 시행되었고 조선의 은 유출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로로 이철영은 만덕을 자신을 이을 대행수로 승진시켰습니다. 만덕아, 이제 너는 나의 진정한 후계자다. 어느 날 만덕은 자연의 변화를 읽고 다음 해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측했습니다. 대방어른, 내년에 흉년이 들 것 같습니다. 미리 곡식을 대량으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과연 다음 해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만덕은 이철영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준비한 곡식을 그냥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만덕의 뜻을 받아들여 곡식을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이 소식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익만 좋지 않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진정한 거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철령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덕아,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상인이다. 앞으로 상단을 잘 이끌고 언제나 백성들을 잊지 말 거라. 이철령의 유지를 받든 만덕은 개성상단의 대방이 되어 상단을 더욱 발전시켰고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부와 명예에 취하지 않고 어린 시절 관상가 김웅수의 당부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웠으며 병든 사람들을 위한 약방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기생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덕의 선행은 전국에 알려졌고 임금은 그녀의 공덕을 높이 특별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 만덕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거상이다. 앞으로 의상, 즉 의로운 상인이라는 칭호를 내린다. 의상은 상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만덕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대방어른, 저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만덕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개성상단을 이끌며 백성들을 위한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에까지 알려졌고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만덕의 이야기는 후세에 오랫동안 전해지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귀한 교훈. 때는 조선 후기, 상업이 꽃피우던 개성의 어느 한적한 골목길에 매화루라는 이름의 이름난 기생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갓 20살이 된 만덕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지요. 만덕은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총명함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덕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부모님은 결국 어린 만덕을 차가운 기생집 문 앞에 두고 하염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만덕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기생들은 울고 있는 어린 만덕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어린 만덕은 매일 밤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만덕은 슬픔을 딛고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 굳은 다짐이 만덕을 더욱 치열하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덕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언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개성에 와서 장사를 할 때면 만덕이 통역을 도맡아 했습니다. 유창하게 청나라 말을 구사하는 만덕을 보고 청나라 상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이 기생은 참으로 똑똑하구나. 보통 내기가 아니야. 청나라 상인들은 만덕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덕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거래에 대한 감각 또한 남달랐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찾고 어떤 가격에 거래하고 싶어 하는지를 눈빛만 봐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인 김웅수가 매화루를 찾아왔습니다. 김웅수는 왕실과 고위 양반들의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도 개성에 부유한 양반들이 김웅수를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이마가 넓고 귀가 두터우니 재물운이 좋을 것이네. 김웅수는 한 양반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나 코끝이 뾰족하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을 조심해야겠어. 양반들은 김웅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관상은 놀랍도록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관상을 모두 봐준 김웅수는 매화루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차를 내오던 만덕과 마주친 김웅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만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김웅수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이런. 이 기생의 관상이 김웅수는 속으로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만덕의 이마는 넓고 맑게 빛났으며 눈은 호수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특히 코의 모양과 입술의 형태를 보니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재물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만, 아가씨. 김웅수가 만덕을 불렀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겠나? 만덕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김웅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관상을 보니 하늘이 내린 재물운을 가지고 있구려. 지금은 그 운이 미천한 신분에 막혀있는 듯하나 때가 되면 나라를 뒤흔들 큰 부자가 될 상이야. 만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생인 자신이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가씨의 상제는 정말 놀라울 정도야. 장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언젠가 큰 거상이 될 터이니 그때가 되거든 그 부를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베풀며 살게나. 이 말을 남긴 김웅수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김웅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운이 있을까? 만덕은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개성에서는 홍삼 무역이 크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홍삼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기며 높은 값을 치르고 사갔기 때문입니다. 이 홍삼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개성상단의 대방, 이철영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철영은 중요한 거래를 위해 종종 매화루에서 청나라 상인들을 대접했고 그때마다 만덕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철영은 만덕의 총명함과 상업적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기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러던 중 만덕에게 운명을 바꿀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매화루에는 청나라 대상단의 단주까지 초청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홍삼 거래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만덕은 평소처럼 통역을 맡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술에 취한 청나라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그들이 뒤에서 나누는 음흉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홍삼을 헐값에 사들여야 하네. 그래, 우리 모두 단합해서 홍삼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면 저 조선 놈들이 당황할 것이야. 홍삼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우리가 아주 헐값에 사주겠다고 하면 고마워하며 팔 것이야. 이 대화를 들은 만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음모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만덕은 즉시 이철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만덕은 이철영을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대방월은 청나라 상인들이 홍삼값을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합하여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의 계략대로 된다면 개성상단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만덕아, 그것이 정말 확실한 정보이냐? 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대방어른을 찾아와 거래 중단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철영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덕이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대방어른, 혹시 제가 한 가지 계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창고에 홍삼을 불태워버리는 신용을 하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그 귀한 홍삼을 불태우라고. 내 청나라 상인들의 계략은